이 계몽편은 이제 사자수학 추구랑은 달리 처음 문장을 접하게 되는 입문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과거에도 정규 과정으로 이러한 책을 가지고 교육을 했느냐 하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율곡 선생님의 경몽여결에 보면은 우리가 독서를 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보면은 초학자들이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책은 소학, 그 다음에 대학, 그 다음에 논어, 맹자, 이러한 순으로 되어져 있고, 사자소학, 추구, 계몽편 내지는 명심보감을 읽어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 과거보다는 오늘날 한문을 처음 접하는 입문자들에게 이 한문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구조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이 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계몽편은 다해서 천지인물 4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편은 이것은 서문과 같은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천천히 이 문장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상유천하고 하유지하니 천지지간에 유인원하고 유만물언 하니 일월성진자는 천지소개야요 강해산악자는 지지소제야요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붕우자는 인지대륜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짤막짤막하게 읽다가 갑자기 길어진 문장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길다고 해도 그다지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읽어보면 상유지하고 위에는 상유천하고 위로는 하늘이 있고, 또 하유지하니 아래에는 땅이 있으니 천지지간에 하늘과 땅의 사이에, 이 지자는 주로 무엇무엇의 또는 무엇무엇하는, 옛날에 쓰던 그 문법 중용어로는 관형격 어미, 관형형 어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영어로 친다면 오브에 해당되는 그러한 글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뭐의 또는 뭐뭐하는, 하늘과 땅의 사이에 유인원하고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때 이 언자는 어지, 어조사 어지자의 줄임말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 구문에 대한 분석은 또 다음 슬라이드로 보여질 겁니다. 사람이 거기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지. 이때 지자는 이 똑같은 지자를 쓰는데, 우리가 요 지자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갈지, 그래서 가다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가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이는 경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뭐의 뭐뭐하는 관형형으로다가 쓰이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또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는 대명사 it, 영어로 치면 대명사 it에 해당되는 그러한 용법으로 가장 써요. 그래서 어지라고 할 때 그때 갈지자로 쓰일 경우에는 it에 해당되는 대명사죠. 거기, 그곳, 하늘과 땅의 사이, 사람이 거기에 있고, 유만물언하니, 또 만물이 역시 거기에, 어지의 줄임말이죠. 만물이 있으니, 일월성진자는 해와 달과 별은, 이 진자는 진자라고 읽기도 하고 신자라고도 읽기도 하고, 해와 달과 별은, 근데 일월성신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일월성진자는 이렇게 썼어요. 자, 놈자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놈자자가 쓰이는 경우는 약간의 강조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 별은, 일월성진은 또는 일월성신은 이러면
해, 달, 별은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만 자자가 들어가면 1월 성진 자는 이렇게 자자가 들어가면 해, 달, 별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은 또는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약간의 강조의 의미가 섞인 겁니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소개하여 하늘이 이때 지자는 또 주격 용법을 썼어요. 우리말에 얻는 이가에 해당되는 주격조사. 하늘이 매달고 있는 바이요. 하늘이 매달고 있는 바이요. 근데 이 바소자는 요즘은 무슨 바 이런 말 그렇게 많이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 바소자가 주로 쓰이는 경우에는 그건 장소할 때 장소를 나타내는 소. 그래서 그럴 땐 곳, 뭐뭐 하는 곳이라고 또 쓰면 되겠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 그 외에는 불완전 대명사 것. 그러니까 하늘이 매달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하면 아주 좋죠. 그죠? 하늘이 매달고 있는 바이오. 그러면 바이오 세라믹? 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보다는 주로 거의 불완전 대명사 것. 그러니까 하늘이 매달고 있는 것이요. 이것도 우리가 하늘의 매달고 있는 바요. 이때 의도 역시 주격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소유격조사 의가 주격으로 쓰이는 경우가 평소 우리말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의자긴 하지만 주격용법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매달고 있는 것이요. 이끼야자는 문장 속에서 대체로 그냥 마침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침표에. 요즘 중국어에서는 이 이끼야자를 쓰면은 할 때 역시 또한 이러한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과거에는 이게 마침표의 의미로서 쓰였는데 그러면 어조사다, 어사다, 불필요한 그러니까 뭐 별 기능이 없는 글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토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거나 뭐 불명확한 점이 없지만은 과거의 책들은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글자가 다 붙어 있어요.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한문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보면은 이 문장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또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헷갈리고 알기가 참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 이끼야자가 딱 있는 거 보면 이 문장은 여기까지 끝나고 그 다음 글자부터는 또 새롭게 시작되는구나. 이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문장을 읽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허사다. 우리가 주로 한문 공부할 때 허사의 용법 뭐 이런 식으로다가 많이 배우는데 빌허 말씀사 빈말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그것만큼 우리가 한문 공부할 때 허사라고 알고 있는 것만큼 중요한 기능을 하는 역할을 구실을 하는 그런 글자도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어조사 또는 허사 이렇게 알고 있는 글자들이 가장 중요한 글자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문장을 제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 달,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매달고 있는 것이요. 강해 산악자는 역시 뭐뭐 하는 자는 비슷하죠. 그러니까 강과 바다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소재하여 시를 제자니까 땅이 싣고 있는 것이요. 역시 땅이 싣고 있는 바이요 하지 말고 땅이 싣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보면은 한문은 우리가 지금 이제 요 짧은 문장을 가지고 문장을 처음 접하게 되는데 한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요령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이러한 식으로 비슷한 문장의 구조, 문세 또는 어세가 약간은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요것처럼 1월 성진자는 천지 소개하여 강해 산악자는 지지 소재하여 글자가 조금 다르다 뿐이지 그 구조, 형식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죠. 이러한 것들이 일정 기간 이제 지속되는 그러한 문장들이 많죠. 그래서 그 대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만 이렇게 파악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해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과 바다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싣고 있는 것이요.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붕우자는 좀 길다 하더라도 역시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 임금과 신하, 부부, 어른과 어린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인지 대륜이 아니라 사람의, 여기서는 의가 되는 거죠. 사람의 큰 윤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이 수편은 서문에 해당되는 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자의 그 활용 보면 이 지자가 쓰이는 것은 관형격 조사, 뭐뭇의 뭐뭇하는 가장 많이 쓰여요. 천지지간, 하늘과 땅의 사이, 이렇게 이러한 경우로 쓰일 때는 관형적 조사로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뭇의 뭐뭇하는 가장 갈지자가 가지는 가장 그 흔한 역할입니다. 또 인지대륜, 조금 전에 읽었지만 사람의 커다란 윤리, 이렇게 뭐뭇의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얻는 이가 주격조사, 조금 전에 읽었듯이 천지 속에하여 하늘이 매달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할 때 우리말에 얻는 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주격 조사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지 소재야, 땅이 싣고 있는 것, 역시 땅이 해서 주격 조사로 쓰인 거죠. 이렇게 갈지자는 주로 흔하게 쓰이는 경우가 관형격 조사, 그 다음에 주격 조사 쓰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 대명사, 영어의 it, 대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자, 또 다음 문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동서남북으로 정천지지 방하고 이 청황적백 흙으로 정물지 색하고 이 산함 신감고로 정물지 미하고 이 궁상각치우로 정물지 성하고 이 1, 2, 3, 4, 5, 6, 7, 8, 9, 10, 100, 1000만 억으로 총물지순이라. 자, 여기 보면 써이자가 많이 쭉 나왔죠. 이때 써이자는 무엇으로써 무엇을 가지고 이런 의미예요. 영어로 치면 with, 영어의 with와 같죠. 전치사 with. 그리고 뒤에 나오는 동서남북은 전치사 써이 with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요것으로써, 요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동서남북을 가지고, 동서남북으로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동서남북을 가지고 또는 동서남북으로써 정하다. 무엇을 정하냐면 천지지방, 하늘과 땅의 방위를, 천지의 방위를 정하고, 역시 뭐뭇의 관형격 조사로다가 쓰였죠. 그래서 동서남북을 가지고 천지의 방위를 정하고 청색, 황색, 적색, 백색, 흑색을 가지고 청색, 황색, 적색, 백색으로서 청색, 황색, 적색, 백색, 흑색으로 정물지색하고 만물의 또는 사물의 색을, 사물의 뭐뭐의 사물의 색을 정하고 이 산, 실산, 신맛, 실산, 짤함, 매울신, 달감, 쓸고. 그래서 신맛, 짠맛,
매운맛, 단맛, 쓴맛으로서 쓴맛을 가지고 그래서 신맛, 짠맛, 매운맛, 단맛, 쓴맛으로 만물의 맛을 정하고 이 궁상각치우로 궁상각 이건 진짜인데 음을 의미할 때 음을 얘기할 때만 이것을 치라고 읽어요. 궁상각치 오음을 얘기할 때만 이것을 치라고 읽고 이거 진짜예요 원래는. 근데 이때만 치라고 있죠. 그래서 궁상각치우로 궁상각치우로서 궁상각치우를 가지고 네.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말하면 궁상각치우로 만물의 소리를 정하고 물지성 만물의 소리를 정하고 그 다음 2, 1, 2, 3, 4, 5, 6, 7, 8, 9, 10, 100, 1000만, 억으로서 억을 가지고 주로 한문 공부할 때는 숫자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좀 큰 단위로 끊어서 얘기를 합니다. 정치하고 치밀하고 아주 세밀한 단위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100, 1000만, 억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뭐 그 조석 아주 짧은 기간 단위를 조석, 찰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대체로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00, 1000만 억을 가지고 억으로 만물의 수를 총괄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는 조금 잘려서 보이는데 이게 우는 수편이라 옳은 우자를 써서 우는 수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옳은 우자 써서 우는 수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수편이다. 근데 이것을 해석할 때 이상은 수편이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글씨를 세로 쓰기를 해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써 나가다 보니까 우는 이상은 이렇게 됐던 거예요. 오른쪽이 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은 수편이었다. 그럼 여기에 나온 써있자의 그 활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써있자는 뭐뭇으로 또는 뭐뭇으로써 또는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금방 했던 것처럼 이 동서남북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가지고 정천지지방이라 천지의 방위를 또는 천지 방향을 정한다. 그리고 사자수학에서 우리 배웠죠? 유이포화로다. 젖을 가지고 나를 먹이셨도다. 근데 요 써있자와 이 목적어, 써있자의 목적어는 서로 앞뒤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수학에서 공부했듯이 이의 온화하시고 이식화로다 할 땐 이 써있자가 앞에 나오고 의자가 나왔죠. 옷으로서 나를 따뜻히 해주시고 유이포화로다. 그러니까 이의 온화하시고 이식 밥으로서 나를 먹이셨도다. 배불리셨도다. 할 때는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어떨 경우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후치사다. 뭐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전 뭐 썩 그렇게 후치사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썩 탐탁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주로 쓰는 문법적인 용어를 한다면 그냥 전치사 이렇게 다 하고 전치사의 목적어는 앞뒤로 도치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 이제 배워왔으니까 도치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000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몽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지, 인물 4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선 1000편을 살펴보시면 일출어 동방하여 입어 서방하니 일출 즉
위 주요. 일 입즉 위 야니 야즉 월 성이 저현언 하나니라. 자, 보면 어가 나오면 어디 어디에서 영어의 from과 to의 의미를 다 지녀요. 어디 어디로 누구 누구에게 또는 어디 어디에서부터. 그래서 일출어 동방하여. 일은 태양, 해. 해는 동방에서 어디 어디에서 동방에서 나와서. 해는 태양은 동방에서 나와서 서방하니 서방으로 들어가니.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서 from 이것은 여긴 from이죠. 여기선 to잖아요, 그죠? from과 to의 의미를 다 써요. 동방에서 나와서 서방으로 들어가니 어디에로 서방으로 들어가니 일출즉 위주요. 해가 나오면 이 직장 우리가 곧즉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냥 면즉 이렇게 알면은 더 좋아요. 그래서 해가 나오면 면 하면서 이 글자는 해석이 된 거예요. 해가 나오면 낮이 되고 해가 나오면 낮이 되고 해가 들어가면 밤이 되니 위자는 이제 주로 되다 또는 위하다 위할 위 될 위 야즉 밤이면 역시 밤이면 월 성이 달과 별이 드러날 드러날 현 나타날 현 이게 견자인데 나타나다 드러나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는 현이라고 읽고 또 윗사람을 뵙다 만나보다 하는데 윗사람을 뵙다 그럴 때도 현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달과 별이 저현 드러나다 별과 달이 드러나느니라. 그런데 역시 아까 이 언자는 어지의 줄임말이라 그랬죠. 저현 어지 거기에서 하늘에서 드러난다. 어지의 줄임말이에요. 언자는. 그래서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거기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나타나 있죠. 자, 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자의 쓰임이죠. 어자 용법. 어디 어디에서부터 어디 어디로 누구누구에게로 라고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일출어 동방. 해는 동방에서 나온다. 또 입어 서방. 서방으로 서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from to의 의미를 다 지니는 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별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유위성하니 금목수화토 오성이 시하요. 여기까지 보면 하늘에는 위성이 있는데 위성이 있으니 하늘엔 위성이 있으니 이 위성은 무엇을 가지고 위성이라고 얘기하냐면 금목수화토 금성, 목성, 수성, 화성, 토성 5별이 이것이요. 이 5개의 별이 이제 위성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금목수화토 수, 금, 지, 화, 목, 토 요즘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퇴출됐어요. 명왕성은 이제 위성이 아니에요. 태양계의 위성이 아닙니다. 예. 명왕성은 퇴출이 되고 이제 수화 목금토 천해 7개만 이제 태양계의 위성이 되고 있죠. 예, 지구도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태양계에 아름답게 빛나는 초록별 그러는데
별이 아니라 위성이에요. 지구도 위성입니다. 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항성을 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천문학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엔 또 유경성하니 각항저방 신미기 두우여허 위실벽 규루 위묘 필자삼 정귀 유성 장익진 28수가 요것도 별자리를 나타낼 이것은 지금 요것들은 다 사방에 있는 28가지의 별자리를 나타내는 이제 별들의 이름인데 요 숫자는 이거 잠잘숙자죠. 또 잠잘숙, 머물숙. 근데 숙자인데 별자리를 나타낼 때는 수라고 읽어요. 별자리를 나타낼 때는 수. 그래서 요 28수가 시안이라 이것이니라. 요 28수가 바로 경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28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자, 옛날 천문학에서는 하늘을 사궁 또는 사신, 사궁도 사신도, 역학이라든가 역술인들 가지고 있는 책 그런 데 보면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사궁 혹은 사신으로 나누고 다시 각 궁마다 7개의 별, 성수를 나눈 것으로 각 궁의 성수는 여기에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과 같죠. 사신은 동서남북, 사신은 동은 청룡, 서는 백호, 남은 주작, 북은 현무. 이게 사신을 이렇게 나누었죠. 그리고 여기에 28수 각 그 궁이나 각 신에 7개의 별자리를 적용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이제 7개의 별자리, 청룡 자리에 있는 이 별은 각 항, 저방, 신미, 요 7개의 별이 요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규루, 위묘, 필자, 삼 요 7개의 별은 서쪽 백호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정귀, 유성, 장익진 또 요 7가지는 남쪽의 주작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별이고 두우, 여허, 위실벽 요 7가지는 북쪽 현무의 자리에 위치를 해서 이렇게 28가지를 28수라 해서 옛날 천문학에서는 요 별자리를 가지고 별자리를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어떠세요? 오히려 사자수학이나 추구보다 문장으로 들어가니까 한문이 더 좀 쉬워진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뭔가 딱 단락단락, 단위 또는 짧은 구절로다가 구분해놨기 때문에 쉽다라고도 느껴지지만 우리가 사자수학이나 추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기서 우리가 금방 봤던 어떤 조사라든가 역할을 하는 그런 글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불경을 읽을 때 개송. 불경은 보면은 그 법화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쭉 이렇게 서술형으로 문장을 쭉 써요. 일시불주 왕사성 기사굴산중 여대비구중 만이천인구 계시하라 이러면서 쭉 한 다음에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개송으로 노래로 엮어서 다시 한번 또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법화경은 거의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시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영시 읽으면 영어 문장 잘 읽어도 영신 또 에너벨리 이런 에드가 램포의 에너벨리 이런 거 보면 이거 문장 가지고 있는 거랑 시 읽는 거랑 또 엄청 어려워요. 시가 더 어려워 해석하기가. 그래서 문장은 그 문장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조사라든가 어미 또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장에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 짧은 단락단락의 구절보다 문장이 더 쉽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